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충돌 소식 듣고 다들 정말 깜짝 놀라셨죠? 네,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지윤의 지식플레이 유튜브 영상 그 뉴스 브리핑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 시점에서 타격한 이유는 이걸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자료 같아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터졌는지 또 뭐 배경은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핵심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그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6월 13일 새벽이었죠. 이스라엘이 진짜 대규모 공습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전투기 200대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이란 내부에 100곳 넘게 특히 그 핵시설이랑 혁명수비대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요. 네, 그 공격으로 이란의 군 고위 인사들하고 핵 과학자들까지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아, 피해가 상당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가 바로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드론이랑 탄도미사일로 반격을 했죠. 반격도 있었군요. 네, 근데 대부분은 요격이 됐는데 그 텔라비브 근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아이언돔으로도 다 못 막아서 35명 넘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어후, 아이언돔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군요. 네, 심지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거기서는 나탄지 핵시설, 그 지역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좀 심각하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 영상 분석 보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뭐랄까, 수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란 안에다가 드론 기지도 만들고 정보 수집하고 주요 인사들 동선까지 파악하면서 진짜 치밀하게 준비한 작전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오랫동안요. 그럼 왜 지금 터트린 걸까요? 기회회창, 뭐 그런 건가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이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첫째로 이란의 그 대리 세력들 있잖아요. 뭐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정권, 또 예멘 후티 반군. 이런 세력들이 최근에 여러 사건들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아, 주변 상황이 좀 유리해졌다. 그렇죠. 특히 시리아 정권이 바뀌면서 헤즈볼라로 가던 그 육로 보급선, 그게 딱 막힌 게 타격이 아주 컸거든요. 아, 보급로 차단이 컸군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이란 자체도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경제 제재 받아서 힘들고 작년에 이스라엘한테 공격당해서 그 S-300 같은 방공망 있잖아요. 그게 파괴됐는데 복구가 아직 잘 안 된 상태였고요. 내부적으로도 좀 약해져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지금 자기들 문제 때문에 이란을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뭐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정치적인 위기, 국내 문제죠. 이걸 좀 벗어나려고 공격을 결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런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관계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혁명 이후에 이란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면서 아주 적대적으로 변했죠. 특히 이란이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한테는 정말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죠. 핵무기는 정말. 미국이 그래서 이란 핵 개발 막으려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JCPOA 그 핵 합의를 만들었죠. 이란 핵 활동 줄이는 대신에 경제 제재 풀어주는 거예요. 아, 그 합의 기억납니다. 근데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나가버렸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뭐 거의 죽은 합의가 됐고요. 최근까지도 핵 협상 다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결렬됐죠.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점이 딱 그 미국이랑 이란 핵 협상 시한 60일짜리였는데 그게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거예요. 와, 타이밍이 정말. 그럼 미국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뭐 약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죠. 하지만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아, 직접 개입보다는 좀 간접적인 지원. 그렇죠. 미군이 직접 공격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정보 지원이라든지 그런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핵 프로그램 막는 거 아니면 그 이상? 그게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해요. 단순히 핵시설만 멈추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려는 레짐 체인지까지 생각하는 건지.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할 때 이란 국민들한테 직접 메시지를 던진 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아,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네, 반면에 이란은 지금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군사력도 그렇고 동명 세력도 아까 약화됐다고 하셨고. 맞아요. 딱히 매저럴 만한 카드가 없어 보여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 그거 효과도 별로고 오히려 자기들하고 주변 나라, 특히 중국 경제에 타격 줄 수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미국의 중재 말고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는 게 좀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죠, 이란으로서는. 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충돌이 그냥 우발적으로 터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란의 약점, 그리고 국제정세 변화, 이런 기회의 창을 딱 잡아서 실행한 거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두 국가 해법 그거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면서요. 뭔가 기존의 중동 질서 자체가 좀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과연 그냥 중동 문제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어떤 시대, 평화롭다고 믿었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더 큰 변화의 시작은 아닐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계속 주시해야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의 시각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